네, 안녕하세요. 이제 지난 시간까지 해서 제2절 조직화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셨고요. 이제 이번 시간에는 제3절 지휘와 통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간단하게 드리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제3장 경영 관리와 관련되어 있는 공사공단 기출 보건 문제 몇 문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제3절이고요. 지휘와 통제라고 이야기하는 두 가지가 들어와 있고요. 이쪽은 뭐 사실 분량상으로 많지 않기 때문에 한 절로 묶어 놓고 있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실 앞에서 다른 이유들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얘기를 해버려서 추가적으로 할 얘기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교재 목차상으로 들어가 있는 거니까 하나씩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제일 먼저 지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미 앞에서도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지휘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요. 앞에서 계획화와 조직화 이야기했고, 계획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 그 다음에 조직화는 자원을 배분하는 과정으로서 조직 구조를 형성하는 과정이 된다고요. 그 상태가 되면 이제 기업은 조직을 갖춰 놓은 거니까 그 조직은 실행을 하면 되고요. 그 실행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지휘의 의미를 가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어떤 얘기를 좀 드릴 거면, 그러면 지휘는 실행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실행을 지휘라고 이야기하는지를 잠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랬을 때 기업 또는 조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구성원, 개인이 있는 거죠. 근데 제가 목표 관리, MBO 때문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조직과 개인 사이에 뭐가 있냐면 집단이 있어요. 그리고 그 집단은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을 거고요. 그 사람들끼리 뭘 하게 될 거냐면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조직도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조직이든 집단이든 기업이든 다 사람 덩어리가 되니까요. 그런데 그 2명 이상의 사람이 모여서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하게 되면 그 안에서 벌어지는 현상 한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그 현상이 바로 뭐냐면 그 구성원들끼리 서열이 잡힙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어요. 완벽하게 수직적으로 서열이 잡히는 경우도 있고요. 거의 수평에 가깝게 서열이 잡히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서열은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서열 관계가 형성되어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그 개인들이 뭔가 실행을 할 때 각자 사실 십시일반에서 실행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서열 관계에서 조직이나 집단의 실행을 한 사람이 주도하게 되죠. 그리고 그 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넘버 1, 리더가 되고요. 그 리더가 하는 것들을 리딩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리딩을 우리말로 뭐라고 번역하는 거면 지휘라고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휘는 실행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사실 이 지휘라는 관점에서 시험 목적상으로 정리를 한다면, 그렇다면 뭐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리딩 누가 하는 거라고요? 리더가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시험 목적상으로 접근하면 뭐에 대한 것들을 정리를 좀 하셔야 되냐면 리더십과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하지 않을 거예요. 어디서 하시게 될 거냐면, 지금 우리 파트 1 경영학 입문하고 있고요. 이 내용이 끝나고 나면 파트 2에 가서 조직 행동론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게 될 건데요. 그 조직 행동론의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뭐가 있냐면 리더십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내용이 편치 않거든요. 내용이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리더십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지 않는 거고요. 나중에 파트 2에 가서 리더십의 내용들을 정리하게 되는 거고, 얘가 시험 목적상 필요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차피 지금 정리하지 않을 거니까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교재 보시면 지휘에 대해서는 아주 간단하게 서술되어 있는 거고요. 그냥 그 교재 범위도 지금은 많은 거고, 그냥 지휘는 실행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만 정리해 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휘라는 실행의 절차가 끝나고 나면 어떠한 절차가 따라오게 되냐면 통제의 절차가 따라오게 된다라는 거고요. 역시나 통제에 대해서 교재에 보시면 몇 마디 쓰여져 있긴 한데 이 통제에 대한 것들은 역시나 전부 다 정리를 했어요. 이런저런 이유들 때문에. 그러면 어떤 내용들을 정리하셨냐면 통제가 먼저 뭔지에 대한 개념적인 측면 뭐라고 말씀드렸죠? 계획을 세우고 계획대로 실행하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할 거라고요? 계획과 실행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들이 발생할 거고 그 차이를 줄여가는 것을 우리는 통제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통제라면 교재 보시면 이제 통제의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과정 좀 전에 정의한 순서대로 가시면 되잖아요. 한 번 더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고 그 결과를 비교해서 차이가 발생하면 줄이는 행동을 할 거라고요. 그게 통제라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냐면 목표를 설정해 주는 것이 제일 처음이 되겠죠. 그러면 목표가 정해지고 나면 그 다음에 뭘 할 거고요. 성과를 측정해 주는 거고요. 목표가 정해지고 성과가 측정되고 나면 그 다음에 뭘 도출할 거고요. 목표와 성과 사이의 차이를 발견하게 될 거고 그 차이가 발견되고 나면 그 차이를 뭐 하는 거? 좁히기 위한 수정 행동이 따라와야 되고요. 그게 바로 통제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니까 뭐 순서상으로 배열하는 문제 물어볼 가능성이 없잖아 있긴 하지만 외울 내용은 아닌 거죠. 목표 설정, 성과 측정, 차이 계산, 수정 행동이라고 그냥 흐름적으로만 정리해 놓으시면 되니까요. 그리고 거기다가 한 가지 얘기 더 얹어드리면 그런데 이러한 통제는 몇 가지의 유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 대한 얘기 저 이미 다 했어요. 언제 했을까요? 제3장 경영관리 이야기하면서 제1절 계획화 말씀드렸고요. 그 제1절 계획화 이야기하면서 이론적으로 어떠한 이론 한 가지 정리했죠? MBO라는 이론 한 가지 정리했고 그 MBO라는 이론 정리하면서 MBO의 구성 요소는 목표 설정, 참여, 피드백이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칠판상으로 말씀드리면서 그 피드백을 어떻게 설명드렸어요? 실행이라는 거 할 때 통제가 달라붙을 건데 어떠한 통제를 하게 될 겁니다. 동시 통제를 하게 될 거고 그게 바로 피드백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근데 그 얘기를 끄집어내기 전에 제가 분명히 설명드렸어요. 어떤 설명? 통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실행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실행 이전의 통제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통제를 우리는 사전 통제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실행 중에도 통제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고 그러한 통제를 동시 통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 뭐예요? 실행 후에도 통제가 되는 거고 그러한 통제를 사후 통제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통제는 사전 통제, 동시 통제, 사후 통제로 형태가 나누어진다라고 말씀을 이미 다 드렸고요. 역시나 교재에는 그 내용 그대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통제 자체를 얘기했을 경우에 정리할 내용은 이 두 가지긴 한데 이미 앞에서 이런저런 이유들 때문에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은 다시 확인하는 정도까지만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고요. 그 정도 정리하시면 제3절 지휘와 통제에 대한 내용들 전부 다 이야기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까지가 제3장 경영관리와 관련해서 정리하시는 내용들 전부 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여기다가 어떤 얘기 얹어서 갈 거냐면 앞에서 정리하셨던 계획화, 조직화, 지휘, 통제에 대한 기출 보건 문제들 몇 개 좀 살펴보게 되는 거고요. 일단 그 기출 보건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는 범위는 좀 한정적이긴 한데 앞으로도 그렇다는 보장은 이길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 시간과 전전 시간 포함시켜서 내용들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해 놓으실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풀이 쪽 보시는 거고요. 첫 번째 1번 문제와 2번 문제에 대한 거 간단하게 내용 정리하고 문제 좀 보는데요. 그 뭐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문제냐면 목표에 의한 관리, MBO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역시나 좀 기억을 떠올려 드리기 위해서 간단하게 리마인드하고 얘기를 좀 해보면 이 MBO라고 얘기하는 거 확인 좀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 이름 있었죠? 맥그리거와 드러커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기본적으로 MBO는 어떠한 논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목표가 정해지면 그 목표를 바꿀 생각은 없어요. 단지 그 목표에 대해서 실행한 결과인 성과를 최대한 목표 쪽에 수렴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MBO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한 이유 때문에 이 MBO의 구성 요소, 좀 전에도 다른 이유 때문에 언급했지만 크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세 가지가 바로 뭐냐면 목표 설정, 참여, 피드백이라고 이야기하는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역시나 리마인드 때문에 잠깐 말씀드리면 이 목표 설정과 관련해서 교재상으로 각 주에서 어떠한 내용도 정리하셨냐면 스마트라는 원칙에 대해서도 정리하셨고요. 이게 MBO의 개념적인 측면이 되는데 여기다가 어떤 얘기를 얹어서 갔냐면 이러한 MBO는 몇 가지의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그 한계점이 바로 뭐냐면 유연성이나 신축성이 결여되기 쉽다. 단기적 목표를 강조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모든 조직 구성원의 참여가 쉽지 않으며 부문 간 과다 경쟁을 유발시킬 수 있다. 나머지 한 가지 뭐요? 비계량적인 성과가 무시될 수 있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정도를 정리했던 게 이 MBO, 목표 관리에 대한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정도 정리한 다음에 문제 좀 보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 보시면 측정 가능한 특정 성과 목표를 상급자와 하급자가 함께 합의하여 설정하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책임 부문을 명시하여 이에 진척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한 후 보상은 이러한 진도에 따라 배분하는 경영 시스템을 무엇이라 하는가? 1번 목표 관리 기법, 2번 벤치마킹, 3번 아웃소싱, 4번 균형 성과표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답은 당연히 1번 목표 관리 기법이 되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벤치마킹, 아웃소싱, 균형 성과표라고 이야기하는 거 들어와 있고요. 사실 얘네들은 나중에 뒤에도 보실 기회가 있을 거긴 하거든요. 근데 문제상으로 등장했으니까 간단하게만 개념을 좀 잡아드리면 먼저 벤치마킹이라는 거예요. 그 표현 조금 익숙하시긴 하시죠. 그랬을 때 그 벤치마킹은 뭐 나중에 제가 다시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표현 2개 가지고 키워드를 잡아드리면 돼요. 그리고 그 2개의 키워드가 바로 뭐냐면 첫 번째 베스트 프랙티스, 최선의 방식이라는 것과 또 한 가지 모방이라는 단어가 돼요. 그래서 벤치마킹은 뭐의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기업은 시장에 존재하고 있을 거고요. 그 시장에는 다양한 기업들이 있을 텐데 그 기업들 간에는 서열이 매겨지겠죠. 물론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서열을 매길 수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기준은 시장 점유율 같은 것들이 될 거예요. 그랬을 때 가장 높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 있다면 가장 잘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러한 이유 때문에 그 기업의 경영 방식을 뭐라고 정의할 거예요? 베스트 프랙티스, 최선의 방식이라고 정의하게 되고요. 우리 기업은 그 최선의 방식을 모방하면서 성과를 혁신하고자 하는 개념을 우리는
벤치마킹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다음에 3번에 아웃소싱 들어와 있고요. 말 그대로 밖에서 아웃, 소싱, 자원을 조달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기업은 다양한 활동들을 해야 되는데 그 활동들 중에 기업이 잘하지 못하는 활동이라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 밖에서 그 활동들을 매수하게 되고요. 그러한 형태를 우리는 아웃소싱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균형 성과표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역시나 구체적인 얘기는 뒤에서 하겠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그냥 기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점수표라는 이야기만 드립니다. 물론 좀 더 구체적인 얘기는 나중에 파트 1 경영학 입문 제4장 경영 전략 쪽에 맨 마지막에 두 번째 절에서 확인하실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상태에서는 균형 성과표는 기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점수표의 의미 정도로만 이해하고 넘어가세요. 그래서 1번 문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2번 문제 보시면 목표에 의한 관리, MBO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조직을 개방체제로 인식하기 때문에 변화하는 외부 환경에 대응하기 용이하며 계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다. 2번 핵심적인 특징은 참여적 과정을 통한 명확한 목표의 설정과 업적의 평가라는 데 있다. 3번 구성원의 자율성, 내면적인 동기부여 및 자아 실현인관을 전제로 하는 Y 이론적인 관리 모형이다. 4번 집행 과정에서 목표의 수정 가능성은 MBO의 대표적인 특징으로서 이는 분석을 통한 계획이나 결정보다는 현실적인 집행과 관리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관념을 담고 있다라는 거고요. 역시나 답 고르시는 거 어렵지 않으시죠? 답은 1번이에요. 왜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MBO의 한계점 뭐가 있다고요? 신축성 또는 유연성이 결여되기 쉽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라고요. 근데 1번 질문 보시면 조직을 개방체제로 인식하기 때문에 변화하는 외부 환경에 대응하기 용이하다. 유연성, 신축성이 결여되어 있으니까 외부 환경에 대응하기 좋지 못하다라는 설명이 맞는 거죠. 그래서 2번 문제의 답은 1번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문제에서부터 7번 문제까지고요. 전부 뭐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냐면 조직화 중에 조직 구조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략하게 리마인드만 좀 해드리면 이 조직 구조는 일과 사람을 결합해 놓은 건데 그 일과 사람을 결합하는 원칙은 고전적 조직화와 현대적 조직화로 나누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관점에서 고전적 조직화의 원칙에 입각한 조직 구조와 현대적 조직화의 원칙에 입각한 조직 구조들에 대해서 정리하셨고요. 그 세부적인 것들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3번부터 7번까지의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랬을 때 일단 지금 리마인드 하는 거니까 명칭만 살짝 따드리면 일단 고전적 조직화 원칙에 입각한 조직 구조를 통칭해서 기계적 조직 구조라고 이야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한 기계적 조직 구조의 가장 대표적인 예로서 라인 조직, 라인 스텝 조직, 기능별 조직 같은 것들을 언급해 드렸어요. 그 다음에 현대적 조직화의 원칙에 입각한 조직 구조로서 어떠한 조직 구조를 얘기했냐면 통칭으로서 유기적 조직 구조라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어떠한 조직들 그냥 쭉 쓰면 제일 처음에 위원회 조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단어만 던져드릴 때 개념 같은 것들 쭉 한번 지나가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 팀 조직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네트워크 조직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네트워크 조직은 뭐라고도 이야기할 거라고요. 가상 조직이라고도 이야기할 거고 이러한 가상 조직은 아웃소싱 또는 전략적 제휴라는 개념과도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행렬 조직, 매트릭스 조직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사업부재 조직 또는 부문별 조직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고객 만족과 리엔지니어링이라는 키워드를 드리면서 프로세스 조직이라는 것까지 정리했고, 요게 조직 구조에 대해서 가장 간략하게 한번 리마인드 시키는 내용들이 되는 거고요. 그런 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있는 것이 3번부터 7번까지의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먼저 3번 문제부터 보시면 특정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여러 부서에서 전문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차출하여 구성된 어떤 조직이요? 임시 조직으로 환경 적응력이 뛰어나고 목표 지향적인 장점을 지닌 조직 구조는 밑에 지문 보지 않으시더라도 단어가 떠오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1번 사업부 조직, 2번 네트워크 조직, 3번 매트릭스 조직, 4번 프로젝트 조직, 5번 기능 조직. 당연히 답은 4번 프로젝트 조직이 되는 거죠. 다음에 4번 문제 바로 보겠습니다. 사업부재 조직의 단점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지문 보기 전에 사업부재 조직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하나의 기업이 다수의 사업부들을 운영하면서 각 사업부들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조직 구조가 사업부재 조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1번 사업부 간의 경쟁이 우려된다. 2번 각 사업부의 행위가 기업의 전체 목표로부터 벗어나지 않도록 조정하는 본사의 역할이 중요해진다. 3번 사업부재 조직은 대규모 조직이면서 환경이 불안정할 때는 효과적이지 않다. 4번 과업의 중복이나 중복 투자로 공통 관리가 증가한다. 답은요? 일반적으로 사업부재 조직을 가져간다는 것은 다수의 사업부들을 운영하게 되는 거고요. 각 사업부들은 규모가 작은 의미들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다양한 사업부들을 가져가는 이유는 뭐냐면, 그 예전에 로렌스와 로시에 대해서도 얘기했지만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게 되면 조직은 분화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고, 그 관점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사업부재 조직을 연결시킬 수도 있어지는 거잖아요. 결국 기업이 사업부재 조직을 가져가는 이유는 환경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서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문 3번 보시게 되면 사업부재 조직은 대규모 조직이면서 환경이 불안정할 때는 효과적이지 않다. 환경이 불안정인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서 가져가는 게 사업부재 조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4번 문제의 답은 3번이 되는 거고요. 환경이 불안정할 때는 효과적이지 않다라는 표현이 옳지 않은 표현이 되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4번 문제의 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다음에 5번 보시면 여러 가지 조직 유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프로젝트 조직은 새로운 지식의 창조와 확산에 적합하며 활용과 축적이 용이한 조직이다라는 거고요. 2번 매트릭스 조직하에 있는 구성원은 이중 지휘 체계에 놓이게 되므로 역할이 모호해지는 측면이 있다. 3번 사업부재 조직은 각 사업부의 행위가 기업의 전체 목표로부터 벗어나지 않도록 조정하는 본사의 역할이 중요해진다. 4번 기능별 조직은 분업의 원칙에 입각한 조직으로 관리자가 담당하는 일을 전문화하고 부문마다 다른 관리자를 두어 작업자를 전문적으로 지휘 감독하게 하는 조직이다라는 거고요. 역시나 답을 골라보시면 답은 1번으로 보시는 게 맞는 거죠. 1번 뭐에 대한 설명이냐면 프로젝트 조직에 대한 설명이고요.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프로젝트 조직은 특정 과업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형성된 일시 조직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일시 조직이라고요. 그러면 일시 조직이라면 당연히 그 일 끝나고 나면 해체될 거니까 그 조직이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들을 보관하거나 축적한다는 측면에서 사실은 별로 좋지 못해요. 근데 1번 지문 보시면 뒤에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활용과 축적이 용이한 조직이다. 임시적으로 해체해 버릴 건데 활용이나 축적이 용이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5번 문제 답은 1번이 됩니다. 다음에 6번 보시면 단일 라인 조직의 특징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여기서 단일 라인 조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출제자가 단일 라인 조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유는 그 기능별 조직과 좀 구별해서 문제를 만들기 위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물론 이제 그 지난 시간에 조직 구조 얘기하면서 라인 조직, 라인 스텝 조직, 기능별 조직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설명드리지 않았고요. 그냥 교재상으로 좀 정리해 두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라인 조직과 기능별 조직은 거의 흡사한 조직이에요. 그냥 그 라인 조직이 여러 개가 그냥 뭉쳐져 있는 게 기능별 조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상으로 이제 그 기능별 조직에 대한 지문을 넣다 보니까 기능별 조직과 라인 조직을 좀 갈라서 문제를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었던 거였고요. 그래서 뭐라고 쓰고 있냐면 단일 라인, 한 라인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조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단일 라인 조직의 특징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이라고 얘기하면서 단일 라인 조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고요. 지문 잠깐 보시면 기억, 소규모의 기업 경영 형태에 어울린다. 니은, 감독의 전문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디귿, 업무에 과다한 집중 현상이 발생한다. 리을, 의사결정이 신속하지 않고 하급자 훈련에 용이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네 가지 들어와 있고요. 어쨌든 단일 라인 조직이던 X 관점에 근거하고 있으니까 이제 X 관점을 중심으로 정리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그랬을 때 일단 기억과 디귿이 해당한다는 사실을 이해하시는 건 어렵지 않으실 거고요. 다음에 리을, 의사결정이 신속하지 않고 하급자 훈련에 용이하지 않다. 얘는 X 관점하고 다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옳지 않은 거예요. 그랬을 때 문제 푸셨을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은 뭐가 됐을 거면 니은에 대한 내용이 될 거거든요. 그랬을 때 니은은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감독의 전문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 이야기는 전문화의 개념을 분명히 잘 잡아 놓으셔야 돼요. 왜냐면 이미 여러분들 지금까지 강의 쭉 오시면서 그 전문화라는 단어를 아주 극명하게 보신 적이 있으세요. 언제 전문화라는 단어를 극명하게 보셨냐면 그 경영학의 발전 과정 이야기하면서 헨리 포드의 포드 시스템 이야기했고 헨리 포드는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보완할 목적으로 3S를 주장했고요. 그 3S가 단순화, 표준화, 전문화라고 이야기하는 세 가지가 있었고 그때 전문화 보셨거든요. 근데 그때 헨리 포드가 이야기했던 전문화는 뭐의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과업의 전문화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좀 더 포괄적으로 경영학에서 사용되는 전문화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냐면 숫자를 줄인다는 의미예요. 다시요. 포드가 이야기했던 전문화는요. 과업의 숫자를 줄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좀 더 포괄적으로 얘기해서 경영학에서 이야기하는 전문화는요. 그냥 뭐의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단순하게 숫자를 줄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장상으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감독의 전문화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고요. 거기서 얘기하는 감독의 전문화라는 것은 그렇다면 감독자의 수를 줄인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단일 라인 조직은요. 그냥 일렬 정도로 쭉 들어가 있는 거니까 각각 감독자가 하나씩 다 있는 형태가 되죠. 그러니까 단일 라인 조직보다는 기능별 조직 쪽이
감독자의 수를 줄인다는 측면이 더 적합해지는 거고요. 단일 라인 조직은 감독자의 수를 줄일 수가 없어요. 각각 한 명 하면서 쭉 내려와 있는 거니까. 그래서 니은은 단일 라인 조직의 특징으로 해당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주어진 4개의 문장들 중에 단일 라인 조직과 관련된 내용은 기억과 디귿이 되는 거고요. 그러한 이유 때문에 6번 문제 답은 2번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6번 문제 답은 2번이 되는 거고요. 다음에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조직의 형태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매트릭스 조직은 라인 조직과 기능별 조직의 절충 형태로 효율성과 유연성을 동시에 추구하며 급변하는 환경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이다. 2번 네트워크 조직은 조직 내부의 여러 기능들을 계약을 통해 아웃소싱하고 중앙 조직은 본사 기능만 수행하거나 소수의 핵심 기능에만 집중하는 조직을 말한다. 3번 라인 조직은 위계 질서 및 분업의 원리에 따라 부서가 분화되며 주로 중소기업에서 많이 나타나는 조직이다. 4번 프로젝트 조직은 프로젝트의 목표 달성에 필요한 전문적 능력을 가진 구성원을 각 부문에서 차출하여 조직을 편성하고 목표가 달성되면 해산하여 본래 부서로 돌아가게 하는 유연한 조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사실 썩 좋은 문제는 아니에요. 썩 좋은 문제 아닌데 어쨌든 객관식 문제의 특성상 정답은 하나만 존재한다는 가정을 깔고 이건 접근을 하셔야 되죠. 그랬을 때 뭐가 가장 덜 옳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면 1번이에요. 왜 제가 이 문제가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냐면요. 제가 지난 시간에 행렬 조직 설명드리면서 매트릭스 조직 설명드리면서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뭐라고요? 2개 이상의 조직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된다고요. 물론 그 얘기 뒤에 가장 대표적인 결합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도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출제자의 의도를 유추해보면 그 좁은 의미의 관점에서 물어보고 있는 문제라고 보여지긴 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 1번 지문 보시게 되면 어떠한 표현이 보이냐면 라인 조직과 기능별 조직의 절충 형태로 이게 출제자 입장에서는 옳지 않다는 느낌을 가지고 쓴 것 같습니다. 물론 뒤에 있는 효율성과 유연성을 동시에 추구하여 급변하는 환경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이다. 얘는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객관식 문제의 답은 하나라는 전제를 깔고 정답을 골라내는 문제라면 역시나 1번에서 쓰고 있는 라인 조직과 기능별 조직의 절충 형태라는 표현, 라인 조직도 고전적 조직화의 원칙에 입각한 조직구조, 기능별 조직도 고전적 조직화의 원칙에 입각한 조직구조니까 그 2개를 절충한다는 거, 결합한다는 건 사실 무의미한 얘기긴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종합했을 때 7번 문제의 답은 1번이 되는 거고요. 여기까지가 제3장 경영관리와 관련해서 공사공단 기출보건 문제에 대한 내용들 전부 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번 시간까지 말씀드려서 이제 제3장 경영관리에 대한 내용들 전부 다 확인하셨고 여기까지가 파트 1 경영학 입문 중에 경영학 원론에 해당하는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제4장 경영 전략에 대해서부터 정리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